세상을 빛내는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지혜기부 유희영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이 단어가 뜻깊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바로 돌보다 그리고 돌아보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전해줄 주인공,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 조기현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쓴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돌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내가 원래 하던 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겪지는 않지만 누군가 겪고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정도 아버지를 부양하고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돌봄, 혹은 아픔, 치매, 복지, 가난 이런 키워드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과 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20살의 남성이 돌봄을 한다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일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조금 들려드린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됐었죠. 그 집은 좁았고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린 시절에 가난하다는 걸 잘 몰랐고 대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면 가난하던 뭐건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전한 1인분의 삶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 작가가 되고 싶었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순간에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고 글을 쓰고 구성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었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못다한 말이 있으면 꼭 혼자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취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인이 된다면 가난하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대학 진학은 못하더라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고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살을 맞았을 때 그해 초여름쯤에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셨고, 그렇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보호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이전까지 한 번도 제가 1인분의 삶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지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고,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돌봄에 대해서 참조해야 될 자료나 어떤 찾아봐야 될 키워드 같은 걸 배운 적도 없었죠. 그렇게 예고 없이 2인분의 삶은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갑자기 누군가 아프고 내가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종의 기대가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 기대는 내가 조금만 아버지를 회복시키면 다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돌봄을 하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2인분의 삶에서 1인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한 1, 2년 정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사실은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은 어머니 언제 오시냐 라는 얘기였고, 아버지가 입원을 앞두고 있을 때는 연대보증인을 서야 되는데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 나이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비로 이제 보증금의 절반을 다 써버리고 나서 기존과는 가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는 내가 좀 더 가난해도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노력해서 될 수준이 아니구나, 혹은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비정규직에, 저임금에, 강도가 아주 세고 장시간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을 여기저기 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바로 돌봄 혹은 부양 상황과 제가 꿈꿨던 작가 혹은 영화 감독이라는 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야 될 때도 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돈도 벌 수 있고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아버지가 이제 2번 정도 쓰러지고 나서 정말 어떻게든 안 쓰러지게 해야 되겠구나. 한번 쓰러지면 정말 파도처럼 돈이 그냥 쓸려 나가는구나라는 걸 겪고 나서 아버지의 신체 건강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놓쳤던 게 무엇인지 아버지를 돌보는데 한 6, 7년쯤 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막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거실에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지난날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썼던 장비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세요 아버지?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일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일을 못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무슨 꿈을 꿨나? 혹은 술이 덜 깼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이 한 일주일쯤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막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아버지를 강제로 눕히기도 하고 회유도 해보고 연장을 숨기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렇게 새벽에 난리치고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알코올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체 건강만 잘 신경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정신에 치매가 찾아올 거라는 거는 제가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치매 상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익히고 배우고 참조할 수 있는 혹은 나눌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치매는 인생이 끝난 거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불치병이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내가 쪼그러들고 단백질이 껴서 기억이 계속 사라진다. 이 정도의 인식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1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꾸역꾸역 아버지 집에 혼자 두고 일 나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몇 번의 계기를 마주했는데요. 뭐 영화도 보고 혹은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치매라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매여도 여전히 삶이 이어지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이런 방식의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삶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는데요. 처음에 아버지가 일을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단순히 이상 증상이고 환각이고 배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아버지가 왜 굳이 일을 나가려고 하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6, 7년 전에 쓰러지기 전에 자신이 수행했던 그 일이 어쩌면 아버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었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어떤 자긍심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해를 하니까 아버지가 새벽에 막 달그락거리면서 갑자기 일을 나가겠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지금 뭐 해요? 나 일 나가려고. 일 어디로 나가는데요? 신 소장이 연락 와서 어디 나가야 돼.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신 소장한테 전화해봤는데
지금 신 소장님이 너무 날 추워가지고 일 취소됐대요. 어떻게 내일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럼 별 수 없지. 이렇게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과거의 어느 시점, 자신이 자긍심을 느끼고 자기 자신일 수 있었던 어느 시점으로 가면 저도 그 과거로 같이 돌아가서 거기서 대화를 했으면 됐겠구나 라는 걸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겪으면서 조금 치매 혹은 더 넓게는 아픈 몸 혹은 질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아픔이라는 걸 일을 아예 못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혹은 치매가 시작되면 아예 생산성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출근해도 아파도 출근하고 최대한 안 아픈 척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건강한 신체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지금 겪는 일을 하지 못해서 느끼는 소외들, 사회적인 연결망이 끊어지고 자신의 성취를 얻지 못하고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하나의 방식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좀 모두에게 이런 사회적인 연결을 보장할 수는 없을까? 아프다는 게 단순히 그냥 판명만 나면 다 못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버지의 치매를 경험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효자다. 제가 어떤 이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효자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효자라고 불리고 병원에 갔을 때는 보호자라고 불리죠.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면 대리자 혹은 부양의무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좀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고민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 가둬두고 그 안에서 당연히 하게 되는 어떤 선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간병할 자유가 나에게 있는가? 말하자면 내가 이 상황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내가 이 상황을 막 돌봄과 부양과 여러 가지 고민이 충돌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아버지도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지제도라도 받으려면 아버지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증명해야 하고 또 그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게 복지제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돌봄을 하고 있으면서도 돌봄이라는 두 글자를 제 삶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해볼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겪어왔고 앞으로도 누구나 겪을 것인 이 문제를 좀 저는 사회적으로 드러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책을 낸 이후에 메일로 연락이 오면 가서 만나고 그리고 저와 같은 젊은 나이에 혹은 어린 나이에 돌봄을 해야 되는 조부모나 부모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케어러 젊은 돌봄자, 어린 돌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좀 연결되고 이 문제가 과연 나 혼자만 불행해서 겪는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모두가 겪는 문제인지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냐 이런 질문들을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드는 일 혹은 생계를 유지하는 일과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는 일이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 들어갔는데 요양기관에서는 또 아버지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의 활동에 에너지를 표출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환자 혹은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거의 가둬두는 모습에 가깝게 계십니다. 저도 그 모습이 굉장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전담하느냐, 그럼 거기 조금의 지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요양기관에 들어가서 완전히 병원에 전담하느냐 같은 이분법으로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지만 있는 거죠. 그러나 좀 그 사이에서 절충할 수 있다면 돌보는 사람도 혹은 강제로 돌보지 않더라도 내가 돌보겠다라고,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겠다고 선택한 사람도, 그리고 내가 돌봄을 누구에게 받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아픈 당사자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아버지를 돌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사회적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돌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효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돌본 것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더불어 살려고 노력했었고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이라는 말은 저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지금도 누군가는 시민으로서 돌보고 있고 앞으로도 돌볼 것입니다. 다만 시민이란 말을 지금까지 우리는 쓰지 않았었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가 조금 지원해주면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 국가가 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시민으로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국가와 맺는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저는 아버지의 존엄 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유일한 보호망이었죠. 제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당연히 못했고 마음속에 계속 나쁜 마음이 드는데도 그걸 어디에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죽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아버지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이런 실제로 느끼는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막 그런 상황들이 실제 책에 쓰면서도 내가 정말 욕을 많이 먹지 않을까? 모두가 날 비난하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계속 느꼈습니다. 마치 진짜 성실하고 그런 마음도 하나도 안 느끼고 선한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써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함을 감수하고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이걸 숨겨야 되나라는 갈등을 했던 시간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돌봄은 사실은 우리가 아프고 나이가 들고 할 때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도 받죠. 그리고 매 순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사회에 관계 맺거나 모든 것의 기반이 바로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전 성별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고민이 좀 더 앞당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돌봄의 속성은, 돌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일부터 아플 거야, 혹은 한 달 있다가 아플 거야, 준비해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과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나 제도가 필요할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돌보고 잘 돌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더 터놓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이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없던 일처럼 그냥 안 보이는 것처럼 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돌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정리하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돌봄을 잘 받고 잘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기현 작가의 강연을 통해 누군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돌봄의 의미를, 또 나와 주변의 일을 살펴보며 돌아봄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K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